GTX 시대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역세권이라 해야지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그럼 모든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으로 모이겠죠. 주거는 아닙니다. 그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역 주변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GTX 노선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GTX A 노선이 일부 구간, 전체 구간은 아니지만 일부 구간이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서 동탄 구간이 올 3월 상반기에 개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개통을 합니다. 이제 물론 삼성역이 2028년도 복합상가 지하 6층으로 해서 지하에서 지하철, 버스, 택시 모든 것이 환승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2028년이라 그때 완전 개통이 되는 걸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B, C 노선도 2028년, 30년 이렇게 개통을 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세권이라 해야지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모든 집가 상승이 있다라고 알고 계셨는데 이제는 역세권, 일반 지하철의 역세권보다 훨씬 더 파급이 큰 GTX 역세권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GTX A 노선을 공사할 때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GTX 시대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나가려면 삼성동을 가려면 1시간 40분, 50분 걸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삼성동까지 나가야 돼? 그러면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음도 가짐도 가져야 되고 여성분들은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주말까지 힘들다. 주말은 내 지역에서 쉬자 했지만 이제 30분 단위로 줄어든다면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운동화에 잠깐 나갔다 올까? 주말도 나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운정까지 오시려면 1차 끝나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2차까지도 편안하게 하시고 오셔도 된다. 그럼 모든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으로 모이겠죠. 아마 삼성동이 블랙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내가 삼성동에 비싸게 주고 전세를 구하고 월세라도 살 분들은 굳이 내가 여기서 할 필요 있을까? 조금 벗어나면 여유로운 삶과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아마 경기도 수도권 외곽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주거는 그렇게 변화가 생길 것이고 상권은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GTX 역사는 보통 그 노선마다 10개에서 12개 정도 사이입니다. 많지가 않죠. 그 역 주변에 당연히 주거가 몰릴 것이고 상권이 몰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토지나 창고들이 이제는 밀려나서 거기는 중심 상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땅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공장들을 눈여겨보신다면 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지금 고금리 시대에 내가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나 공장이 있다면 집가 상승은 되지만 월세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좀 덜 하겠죠. 물론 올 상반기 지난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다 예측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자도 투자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자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보시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 걱정들은 지금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시고, 수익률이 내가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보다 높구나 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과감하게 그 역 주변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 공장, 창고들을 찾아서 그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역 주변에 지금은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공간, 공장, 창고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는 개발이 돼서 옆으로 물러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수원, 동탄 쪽 보시면 굉장히 계속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평야지대는 계속 주거 상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계속 밀려나겠죠. 갈 수 있는 곳은 교통이 좋으면서 수도권과 가깝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주변 공간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지도를 보시면서 확대, 축소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 어떤 이점이 있을까? 자, 여기에 GTX A 노선이 개통이 돼서 여기 생긴다. 그러면 일반 지하철역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 여러분들 광명역, 그 다음에 원시티 앞에 생기는 지하철역, 그러면은 그 지하철역, GTX 역사역 주변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 다른 지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GTX 역 파급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속화된 노선이란 얘기죠. 지금 지하철처럼 한 정거장 2분에서 4분 걸리는, 그래서 10정거장 30분, 40분 갈아타고 이런 게 아니라 고속으로 가서 내 목표 지점까지 단시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GTX 역사가 작다 보니까 역사 주변의 가격이 오르면, 자, 여기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곳, 내가 지하철역 내가 타면 그 역까지 2정거장만 가면 환승이 돼. A 노선을 탈 수 있어. B 노선을 탈 수 있어. C 노선을 탈 수 있어. 라는 역까지도 이제 광범위하게 GTX 역사 주변으로 환승할 수 있는 일반 노선까지도 번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앞서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GTX A 노선이 이제 드디어 개통이 되는데, 물론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지만 그 일부라도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 편리성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역 주변으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 공장, 창고들을 눈여겨보시고 그것들이 옆으로 이전할 때, 이전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주변도 복잡해질 겁니다. 왜? 이전을 해와야 되니까. 그래서 역 주변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올 곳도 한번 보시란 얘기. 두 번째는 고금리 시대에는 내가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냥 토지가 아니라, 여러분 상가만 고집하지 마시고 공장이나 창고도 똑같습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건물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